이 이야기는 피부과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생기면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던 검버섯. 하지만 저는 50년 동안 피부만을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로서 집에서도 안전하게 옅어지는 방법을 수천 번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피부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현재도 현역으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쌓은 노하우를 오늘 이 영상에 모두 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93세까지 검버섯 하나 없이 지내셨습니다. 집에 있는 레몬, 꿀, 바나나 껍질만으로도 수십만 원짜리 시술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10가지 생활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70대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움직임이 둔한 할아버지? 집에서 TV만 보시는 할머니?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저녁 저는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어떤 분들은 웃으시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우리 가족 3명 모두 나이 들며 흔히 생기는 검버섯 없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얼굴과 손등에는 거의 갈색 반점이 없습니다. 이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10명 중 9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검버섯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지만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니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만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3세까지 검버섯 없이 사신 저희 어머니가 그 증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얼굴에 갈색점이 가득하고 어떤 분은 깨끗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생활 습관 속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한때 검버섯으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의대 시절 햇볕 아래에서 책을 읽고 주말마다 산에 오르며 보냈던 시간들이 30년이 지나 제 얼굴 위에 갈색 반점으로 새겨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40대 후반부터 얼굴과 손등에 작은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몇 년 지나니 동전만 한 크기로 번지고 색도 점점 진해졌습니다. 마치 커피를 쏟은 듯 얼룩덜룩해진 제 얼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좀 지쳐 보이시네요. 혹시 곧 은퇴하시는 건가요? 순간 마음 깊숙이 무너졌습니다. 피부를 전문으로 보는 제가 정작 제 피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미 3번이나 레이저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어김없이 다시 나타났죠. 마치 내 피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늙어가는 내 얼굴에 서글퍼졌던 순간, 손등이나 볼에 생긴 갈색 반점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환자분은 그 점들 때문에 10살은 더 들어 보인다며 울먹이셨고, 또 어떤 분은 손을 보일 때마다 나이를 들키는 것 같아 창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저는 의사가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3세였던 어머니의 예전 사진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얼굴엔 갈색 반점 하나 없었습니다. 곧바로 어머니께 비결을 여쭈었죠. 그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문지르고 일주일에 2번은 녹두팩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다 시골에서 배운 거야. 너희 할머니도 그랬단다.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도 해결하지 못했던 피부 고민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골 지혜로 나아질 수 있다니요. 그 후 저는 어머니의 방법을 따라 바나나 껍질 마사지와 녹두팩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제 얼굴의 반점들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병원 시술이 아닌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정리해 직접 환자들에게 하나씩 권하기 시작했죠. 물론 다른 의사들로부터 비판도 들었습니다. 그런 민간 요법을 왜 의사가 추천하냐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결과를 받기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이면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60대 여성 환자분은 이제는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아요 라고 하셨고 70대 남성 환자분은 손등이 깨끗해지니까 결혼 반지를 다시 끼고 다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82세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내 얼굴을 되찾았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진짜 도움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검버섯을 옅어지게 하고 재발까지 막기 위한 10가지 실천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채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챙겨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정성과 마음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검버섯은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비싼 시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으셨나요? 이제 그 생각을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50년차 피부과 전문의의 경험과 직접 검증한 비법,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몬 꿀팩입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 침착을 옅게 만드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티로시나아제 효소의 작용을 막아 색소 생성을 줄이고 구연산은 천연 AHA로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김옥수님은 30년 가까이 검버섯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레몬 꿀팩을 일주일에 단 2번만 사용하셨는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화장하지 않고 외출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레몬즙 1큰술, 꿀 1큰술, 밀가루 약간, 이 3가지를 섞어 얼굴에 고루 펴 바르고 15분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꿀은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을 도와주며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높여 피부에 잘 밀착되도록 돕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레몬팩 사용 후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비타민C는 햇볕에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저녁에 사용하시고 낮에 외출할 경우 자외선 차단은 철저히 해주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레몬즙을 물 10대1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녹두팩입니다. 녹두에는 천연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진정 효과와 함께 색소 침착을 완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녹두에 포함된 비타민 아미노산은 피부 재생을 촉진해 손상된 부위에 건강한 세포가 자리 잡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검버섯 하나 없는 맑은 얼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비결은 단 하나, 20대부터 지금까지 녹두팩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또래 친구들이 비결이 뭐냐며 부러워할 정도죠. 녹두팩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곱게 간 녹두가루 3스푼, 우유 2스푼, 꿀 1스푼, 이 3가지를 잘 섞어 얼굴에 고루 펴 바르고 20분 뒤 미온수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젖산은 천연 AHA로 작용해 각질 제거와 함께 피부의 흡수력을 높여주며 꿀은 항균 작용과 보습 효과를 함께 제공해줍니다. 팁 하나 더. 녹두는 입자가 곱게 갈린 것을 사용할수록 흡수율과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믹서나 절구를 활용해 미세하게 갈아 준비해 주세요.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손등의 검버섯을 줄이는 특별 마사지법과 아침 3분 햇빛 관리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2가지 팩만으로도 충분히 피부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녹두팩을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녹두의 알갱이가 클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고운 가루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믹서기로 곱게 갈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미세한 녹두가루를 구입해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처음 사용하실 때 피부가 예민하시다면 녹두가루의 양을 줄이고 꿀을 조금 더 넣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댁에 오래된 녹두 한 봉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그 녹두가 여러분의 피부 주치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 껍질 마사지입니다. 바나나 껍질에는 살리실산과 비타민 복합체, 루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살리실산은 자연 유래 베타하이드록시산으로 피부 깊숙이 침투해 색소 침착을 완화시키고, 루틴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면서 피부 탄력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78세 방영호님은 TV를 보며 매일 바나나 껍질로 얼굴을 마사지하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검버섯이 절반 이상 옅어졌고, 남자라 평생 피부 관리는 안 했는데 이건 매일 하게 됩니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나나 껍질의 안쪽 하얀 부분으로 검검버섯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약 3에서 5분간 천천히 마사지한 후 15분 정도 자연 건조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용한 껍질은 절대 재사용하지 마시고 항상 새 바나나의 껍질을 사용하세요. 또한 일반 바나나보다는 작고 단단한 세니어 바나나처럼 필리핀산 바나나가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피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 전에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소엔 그냥 버리던 바나나 껍질, 이제는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는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시금치 섭취입니다. 시금치에는 엽록소와 비타민 A, C,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엽록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비타민 A와 C는 피부 재생을 도우며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비타민 K는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제 환자 73세 김명자님은 손등에 생긴 검버섯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를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매일 드신 결과 이젠 당당하게 손을 보여줄 수 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생으로 먹는 시금치 샐러드 또는 30초 이내로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함께 곁들이면 시금치의 비타민 A, C, 올리브유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 더욱 큰 시너지를 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100g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단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C가 90% 이상 파괴되니 반드시 짧게 조리해 주세요. 또한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시금치 섭취 전 꼭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 시금치 한 접시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당근 섭취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색소 침착도 서서히 옅어지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의 아내 75세 박순희 여사는 20년 가까이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꾸준히 마셔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얼굴에 작은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당근 주스를 마시기 시작한 후 더 이상 새로운 반점이 생기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반점도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효과적인 섭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근 껍질째 하루 한 개씩 생으로 먹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 신선한 주스로 마시는 것입니다. 당근 주스에 오렌지나 레몬을 함께 넣으면 비타민C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당근의 주성분인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뜻이죠.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스푼만 곁들여도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노랗게 변할 수 있는데 이를 카로티노시스라고 합니다. 건강에는 해가 없지만 놀랄 수 있으니 하루 2개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근 주스보다는 생당근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이 이렇게 피부 건강에 도움되는 보물이라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아시겠죠? 6번째는 호두 섭취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 염증을 줄이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오메가3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환자 이정숙님은 하루 5알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병원 치료 없이도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2달쯤 지나니 얼굴색이 밝아졌다고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권장하는 섭취 방법은 아침 식전 날 호두를 그대로 섭취하거나 그릭 요거트에 꿀과 함께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는 천천히 오래 씹을수록 흡수율이 높아지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와 호두, 꿀 조합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항산화 작용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단, 호두는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므로 하루 약 30g, 즉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같은 대체 식품으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호두 한 줌으로 시작하는 건강 습관, 여러분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7번째는 올리브오일 보습입니다. 충분한 보습은 멜라닌 색소 침착을 억제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 검버섯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오일에 포함된 스쿠알렌과 비타민 E는 피부 깊숙이 보습을 전달하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합니다. 올레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저희 어머니는 욕실에 항상 올리브오일을 두시고 세안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습관으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안 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건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안 직후 피부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올리브오일 2에서 3방울을 손바닥에 덜어 부드럽게 펴 바르는 것입니다. 특히 검버섯 부위에는 조금 더 꼼꼼히 발라주시고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듯 흡수시키면 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3분 황금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 증발을 막고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피부가 완전히 마른 후 오일을 바르면 흡수율이 떨어지니 이 점도 꼭 기억하세요. 처음엔 2에서 3방울로 시작해서 피부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세안 후 얼마나 빨리 보습제를 바르시나요? 혹시 3분의 황금 시간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8번째는 바세린 꿀팩입니다. 바세린과 꿀의 조합은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오랫동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보습막 역할을 하고 꿀은 자연 보습 성분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항균 작용과 재생 효과까지 갖고 있습니다. 환자 장미숙님은 이 방법으로 무려 20년 된 검버섯이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옅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끈적거려서 불편했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 계속하게 됐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꿀 1큰술과 바세린 1작은 술을 잘 섞은 뒤 저녁에 검버섯 부위에 집중적으로 바르고 취침하시면 됩니다. 바세린과 꿀의 비율은 1대2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끈적거려 불편하신 경우에는 1대1 비율로 조절해도 괜찮습니다. 사용할 때는 깨끗한 손가락이나 면봉을 사용해 검버섯 부위에 두껍게 도포해 주세요. 끈적임이 있어 베개에 묻을 수 있으니 베개 위에 수건을 깔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알로에, 베라 젤이나 글리세린으로 대체하셔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미온수로 깨끗하게 세안하고 그 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바세린을 단순히 립밤이나 상처 연고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오늘부터는 검버섯 케어의 천연 치료제로 활용해 보세요. 아홉 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유도하는 주범으로 검버섯의 발생과 악화를 막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리법입니다. 자외선 중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색소 침착을 유발하고 UVB는 표피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피부 세포를 자극합니다. 두 가지 모두 검버섯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실내에만 있는 날에도 매일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오셨습니다. 그 결과 또래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피부를 유지하셨죠. 가장 효과적인 바르는 순서는 세안 후 보습제, 비타민C 세럼,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과 물리적 제품으로 나뉘는데 피부가 민감하거나 이미 검버섯이 있는 분들께는 자극이 적은 물리적 차단제를 권합니다.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하루 2번, 오전과 오후 1번씩은 반드시 발라주세요. 특히 중요한 점은 흐린 날이나 겨울철, 심지어 실내에 있더라도 반드시 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외선은 구름과 유리창을 뚫고 피부에 도달하기 때문에 실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얼굴뿐 아니라 손등, 목, 귀까지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위는 모두 꼼꼼히 관리해 주세요. 여러분은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실내에 있어도 외출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매일 발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10번째는 손 운동입니다. 손가락 운동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혈류를 증가시켜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를 자극해 호르몬 균형을 조절, 간접적으로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86세 강영호님은 하루 5분씩 손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입니다. 기억력도 좋아졌고 손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검버섯도 희미해졌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였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방법만 익혀도 충분합니다.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차례로 맞대고 10초간 누르기. 양 손바닥을 비벼 열을 내기 30초.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목을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기. 이런 동작들을 하루 5분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1에서 2분씩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운동 후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운동으로 혈류가 좋아진 상태에서 보습하면 흡수율이 높고 피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등은 피부가 얇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TV 광고 시간마다 리모컨 대신 손 운동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검검버섯 개선을 위한 10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몬 꿀팩 비타민C와 구연산으로 색소 완화, 녹두팩 사포닌 성분으로 색소 제거 및 진정, 바나나 껍질 마사지 살리실산과 루틴으로 멜라닌 억제, 시금치 섭취 엽록소와 비타민으로 재생 촉진, 당근 섭취 베타카로틴으로 자외선 보호, 호두 섭취 오메가3와 비타민 E로 피부 장벽 강화, 올리브오일 보습 스쿠알렌과 올레산으로 깊은 보습, 바세린 꿀팩 수분 잠금과 피부 재생, 자외선 차단 철저한 멜라닌 억제와 예방, 손 운동 혈류 촉진과 손 피부 개선. 이 10가지 실천만 꾸준히 이어가도 검버섯은 충분히 옅어지고 새로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온 모든 방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인 비결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 만에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방법 중 단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한 달 후 거울 앞에서 달라진 피부와 마주하며 미소 지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들 중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하나의 방법을 3개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매일 실천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루 5가지를 불규칙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를 매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나나 껍질 하나를 꺼내 얼굴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세안 후 3분 이내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나 오일을 살짝 발라주는 것. 이 단순한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피부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조금 더 좋아지고 있어.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색소 침착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해 72세인 저 김진호는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고 전국 강의를 다니고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바로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